내가 가장 빛나는 순간 2018 MDM 한국 여자바둑리그 1라운드 4경기입니다. 오늘 해설에는 박정선 구단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의 경기가 초단들의 활약이 중요한 경기였다면은 오늘의 대국은 이 외국인 용병 선수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가 중요한 대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용병 선수들도 등판을 하고요. 어제랑은 조금 다른 노련한 선수들이 많이 등판을 하기 때문에 다른 색깔의 매력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1라운드 4경기 서울 북악약품과 경기 호반건설의 대결입니다. 먼저 대회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정규리그는 9개 팀이 더블리그를 통해서 승패를 가리게 됩니다. 포스 시즌은 정규와는 다르게 정규리그 상위 5개 팀이 스탬레더 방식을 통해서 승패를 가리고요. 특이하게 와일드카드 결정전이 생겼습니다. 네, 지금 이번 시즌부터 한 팀이 늘었기 때문에 5개 팀에게 이 포스트 시즌 기회가 주어지고요. 와일드카드 결정전이 그래서 신설되었습니다. 네. 전기보다 한 팀이 늘어난 9개 팀으로 리그가 진행됩니다. 네, 지금까지는 3경기밖에 진행이 되진 않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까 모든 이 전문가들이 우승 후보로 꼽았던 SC골프팀이 개막 1라운드부터 네. 이 일격을 맞았고요. 좀 예상과는 다르게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모든 팀에게 아직은 기회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리그는 이제 시작입니다. 여자바둑리그와 함께하는 N행시 짓기 이벤트. 여자바둑리그와 관련된 키워드로 센스 있는 N행시를 지어주시는 분께 푸짐한 상품 드리겠습니다. 네. 바둑TV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 참여하실 수가 있죠. 지금까지의 그 장명 센스만 봐도 네. 앞으로 이것도 하나의 또 재미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1국 장고대국에서는 경기 호반건설의 김은선 선수와 서울 북악약품의 용병 루민취한 선수가 만났습니다. 네, 루민취한 선수가 이 여자바둑리그에 첫 등판을 하는데 이 선수가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꽤 실속 있는 아주 탄탄한 기량의 소유자거든요. 네. 예전부터 이 중국 바둑계에서 기대를 걸고 있는 선수입니다. 이국 속기대국에서는 서울 북악약품의 권조리 선수와 경기 호반건설의 김혜민 선수가 만났네요. 네. 지난 시즌에는 김혜민 선수가 뱃속의 아기와 함께 싸웠었는데 네. 지금은 좀 더 홀가분한 몸으로 이번 시즌에 임하고 있고요. 이 김혜민 선수가 현재 한국 여자 랭킹 6위입니다. 그리고 권주리 선수는 19위. 지난 시즌에는 조금은 부진한 성적을 기록을 했지만 언제든지 한 방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가 권주리 초단입니다. 마지막 3국입니다. 경기 호반건설의 판양 선수 그리고 서울 북악약품의 1주전이죠. 김채영 선수가 만났습니다. 네, 이제는 이 한국 여자바둑계를 대표하는 선수가 된 김채영 3단 그리고 판양 초단이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저는 개막 전부터 이 선수를 좀 주목하고 싶었거든요. 제가 약 2년 전쯤에 중국에서 벌어지는 시합에서 이 선수가 두는 걸 보고 너무 실력이 강해서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는데 네. 오늘 이 대결도 정말 흥미롭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대진을 쭉 살펴보니까 오늘의 관전 포인트를 안 들어볼 수가 없겠는데요. 오늘은 관전 포인트가 너무 많아요.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어제는 좀 파릇파릇한 그런 신예 기사들이 많이 등판을 했다면 오늘은 아기 엄마 군단 등판을 하잖아요. 네. 김은선 선수와 김혜민 선수, 특히 김은선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좀 리그에서 성적이 부진했지만 지난 시즌부터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김혜민 선수는 아기를 낳고 나서 여자바둑리그의 첫 시즌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모습이 기대가 되고요.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는 역시 이 루민취한 선수와 판양 선수, 아직은 한국 바둑 팬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중국의 용병 선수들이 네.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그것이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은 관전 포인트가 확실하네요. 서울 북악약품과 경기 호반건설의 1라운드 4경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가장 빛나는 순간 2018 MDM 한국 여자바둑리그 1라운드 4경기입니다. 이제 막 대국이 시작됐습니다. 네, 좌측에 김혜민 선수와 권주리 선수의 모습이 보이고요. 우측에 김은선 선수와 루민취한 선수가 대부하는 모습입니다. 일국 장고대국을 맡게 됐는데요. 지난 시즌에 김은선 5단의 활약이 엄청났죠. 7승 4패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네, 승률이 63%가 넘었어요.
미국 소키 대국에서는 김혜민 선수와 권주리 선수가 만났습니다. 김혜민 선수가 최근에는 약간 랭킹은 떨어졌지만 항상 한국 여자 바둑계에서 탑5 안에 들었던 선수입니다. 네, 김혜민 선수와 권주리 선수. 어떻게 보면은 입단 연도가 이제 많이 차이가 난다고 봐야겠어요. 김혜민 선수가 입단이 굉장히 빠르죠. 당시로서도 굉장히 빠른 편이었고 이 선수가 그만큼 아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선수인데 지금까지 상대 전적에서도 김혜민 선수가 이 꽃보다 바둑 여왕전에서 그리고 한국 여자 바둑 리그에서 2전 2승을 기록 중입니다. 네. 역시 김혜민 선수는 여자 바둑 리그에서도 꾸준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권주리 선수는 그닥 여자 리그에선 성적을 못 내고 있습니다. 네, 이 김혜민 선수가 그런데 지난 시즌에는 좀 성적이 부진했죠. 6승 7패를 기록을 했고요. 이 선수가 항상 이 일지명 선수로서 활약을 해왔는데 지난 시즌에는 좀 명성에 걸맞지 않는 그런 성적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둘이 함께 싸우다 보면은 힘을 좀 붙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죠. 그렇다면 이제 홀몸이 된 김혜민 팔단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되고요. 네. 김혜민 선수는 굉장히 기본기에 충실한 바둑을 구사하는 선수이고 권주리 초단은 상대적으로 김혜민 선수보다는 좀 더 공격적입니다. 권주리 선수도 약간 막내 이미지가 있었는데 어느덧 이 후배 기사들이 참 많이 들어왔습니다. 네, 특히 이번 시즌이 그렇죠. 어제 있었던 대결만 봐도 이 신예 기사들의 어떤 경연장이지 않았습니까? 네. 모두 권주리 선수보다 후배입니다. 권주리 선수도 이제 후배를 많이 맞이했으니까 이제 여자 바둑 리그에서 자리 잡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텐데요. 네, 이 서울 부강약품 팀에서만 해도 장혜령 선수가 이 권주리 선수의 후배이고요. 이 팀은 류민취한 선수가 나올 때에는 아마도 권주리 선수와 장혜령 선수가 이제 주전 경쟁을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서로 번갈아가며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담감과도 좀 싸워야 하는 입장이 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두 칸 높은 굳힘 오늘도 어김없이 등장을 합니다. 예전에는 날일자 굳힘이 많았다면 최근에는 눈목자 굳힘이나 두 칸 높은 굳힘이 많이 사용이 되는데 오늘 바둑에서는 서로 하나씩 그렇게 유행 굳힘을 따르고 네. 있습니다. 눈목자와 두 칸 높은 굳힘이 사이좋게 나왔네요. 네. 상변으로 벌려갔고요. 상변으로 저렇게 벌리는 수가 지금은 가치가 더 있죠. 보통 때에 비해서는 저렇게 벌리는 수가 좀 더 가치 있는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이 낮게 있는 게 아니라 높게 있기 때문에 그만큼 다가서는 자리가 더 크게 되고 그래서 상변의 가치가 더 커져 있습니다. 그래서 흑은 이 자리가 놓칠 수 없는 포석이 아주 중요한 자리였죠. 네. 자, 백도 큰 모양을 방비해 갔고요. 여기서는 이제 다가서는 방향이 두 가지가 모두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런 곳을 하나 걸쳐두고 받을 때 이쪽으로 두고 두 칸을 벌리면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흑이 떠올릴 수 있는 하나의 작전이 되겠고요. 아니면 반대편에서 다가선다고 하더라도 이건 역시도 뭐 훌륭한 포석이 될 수 있습니다. 서로 불만이 없어요. 네, 이쪽으로 다가섰습니다. 예전에는 간혹 이제 백이 두 칸으로 벌림 겸 걸침을 하는 것도 쓰였었는데 최근에는 거의 바짝 다가서는 수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두 칸의 벌림 무슨 단점이라도 발견된 건가요? 아니요, 지금 그 단점보다도 오히려 이 세 칸 사이 침입이 별로 두렵지 않다는 의미가 강하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예전에는 한 칸 띄는 수가 많이 사용이 됐다면 최근에는 거의 아래쪽을 붙이는 것 같아요. 아래쪽을 붙이고 흑이 받으면 손을 빼고 다른 큰 자리 뭐 이런 곳을 간다던가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예전에 흔하게 볼 수 있었던 포석 중
이런 정석이 있거든요. 최근에는 이 정석을 본 지 참 오래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당장 이쪽을 움직이거나 이제 다른 곳을 두거나 하는 것이 있는데 네. 이제 움직인다면 그런데 지금 그 진행이 나오네요. 약간은 올드한 포석이 되고 있습니다. 약 10년 전, 15년 전 그때는 이런 수법이 많이 사용이 됐거든요. 과거의 정석입니다. 네, 김혜민 선수가 선택을 했는데요. 좀 더 두텁고 무난하게 두는 스타일의 김혜민 선수이기 때문에 흙이 여기를 뒀을 때 좀 고민을 하겠죠. 두터움을 장기로 하는 선수들은 이렇게 진행을 시키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보통은 흙이 좀 발빠르다는 것이 정설이죠. 올 시즌 이제 많은 선수들이 보호 지명이 풀리게 됐잖아요. 네. 그 어느 팀보다 서울 북악약분팀에서 고민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국 여자 바둑계의 최고의 에이스 이 최정 선수를 어쩔 수 없이 놓쳤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 좀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고요. 완전히 팀 컬러가 변했습니다. 1주전이 이제 김채영 선수로 바뀌게 됐는데요. 네. 그런데 김채영 선수도 지난 이 2017 MDM 한국 여자 바둑 리그의 MVP 선수 아니겠습니까? 충분히 제 몫을 해주리라 팀에서 믿고 있고요. 네. 자, 권주리 선수와 장혜령 선수 이 초단들을 배치하면서 조금 더 젊은 느낌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권주리 선수가 며칠 뒤면 대학 생활을 시작을 하는데 학업과 병행을 하면서 이제 견뎌낼 수 있을지 그런 것도 이제 팀에서 잘 관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본인도 물론 관리를 잘 해야겠고요. 학업을 병행하면서 성적을 유지하기가 쉽지는 않을 텐데요. 쉽지는 않겠죠. 그래도 뭐 불가능한 건 전혀 아니고요. 그만큼 본인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예측된 대로 왔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약간은 올드 정석입니다. 네. 그래도 이런 정석들이 또 자주 나와야 네. 바둑 팬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러실 수도 있죠. 예전에 한국 바둑계 그 4천왕이 득세하던 시절에 뭐 유창혁 구단과 조은현 구단, 이창호 구단, 또 서봉수 구단도 있고요. 그 선수들이 득세하던 뭐 90년대 말이나 2000년대 초 그때는 이 정석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최근엔 정말 오랜만에 감상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차분하게 둔다면 이제 이곳을 둘 테고요. 그래도 왠지 흙이 한 번 더 이 부분을 지킨다면 이런 식으로 두거나 지킨다면 꽤 모양은 괜찮습니다. 당장 나오는 수를 선택을 할지 이 싸움이 백이 배석상 불리한 싸움은 아닌 거죠? 일단 백은 싸움을 걸어가는 것도 있지만 약간 흙의 모양을 지운다는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만 하고 나서 다음에 이제 발빠르게 다른 곳을 향하는 이런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둔다면 거의 이런 진행이고요. 네, 움직였습니다. 네. 경기 호반건설팀 사전 전력 분석입니다. 네. 멘탈 부분이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사전 전력 분석은 여자 바둑 리그에 참가하고 있는 다른 팀 선수들이 그 팀을 이렇게 분석한 것이기 때문에 네. 꽤나 정확도가 높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팀은 그래도 고루 좀 분포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는 멘탈에서 아주 높은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포석 점수가 가장 높네요.
호반건설팀 아무래도 김은서 선수, 김혜민 선수 좀 이렇게 노련한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멘탈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던 것 같고요. 서울 부강약품팀은 어찌 보면은 되게 골고루 높은 점수를 받고 있어요. 네, 이 팀이 평균 점수는 조금 더 높네요. 일단 포석에서 가장 높은 그런 점수를 받았는데 다른 팀에 비해서는 양 팀 모두 좀 고르게 점수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네, 그만큼 팀이 잘 짜였다 이런 말도 될 것 같고요. 좀 안정적으로 짜였다 이렇게 다른 팀 선수들이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경기 호반건설의 1주 전 김혜민 선수 수일기와 멘탈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이 선수는 기본적으로 기풍이 기본기가 탄탄하고요. 그리고 좀 무난하게 두면서 두텁게 두고 그러다가 승부처에서 힘을 발휘하는 그런 타입입니다. 네, 고르게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또 함께 대국을 치르고 있는 서울 부강약품의 2주 전 권주리 선수 의외로 멘탈 부분이 굉장히 높네요. 의외인가요? 멘탈이 약해 보이나 보죠? 어린 선수가 이렇게 높은 점수를 받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권주리 선수가 제가 아는 주변 기사들 중에서 가장 책을 많이 읽거든요. 네. 그래서 뭔가 마음을 다잡는데 능하다 이렇게 주변 기사들이 판단한 것일지 어쨌든 멘탈과 수익기에서 아주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네, 수일기는 2주 전 중에서 조승아 선수 다음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두 선수의 전력을 한번 분석해 봤는데요. 네, 예상했던 그림으로 가고 있습니다. 늘고 날일자로 행마하고 가장 무난하죠. 다음에 한 번 더 흙이 이곳을 걸치고 받을 때 이렇게 한 칸을 띄면 하변의 모양이 좋기 때문에 이쪽 날일자가 급해 보입니다. 우선은 상대방의 모양을 견제해 가야겠죠. 김혜민 선수와 권주리 선수 양 팀의 1주 전과 2주 전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올 시즌에는 팀이 늘어나서 그런지 초단들이 많이 2주 전으로 활동을 하게 됐어요. 네, 팀이 한 팀 늘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최근에 입단한 초단들이 그만큼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는 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지금까지 저에게 좀 인상적이었던 선수는 강지수 선수였습니다. 저도 그날의 해설을 봤었는데요. 네. 일단 자신감 있게 부딪히는 모습 그런 점에서 좀 높은 평가를 주고 싶고요. 올해 또 슈퍼루키도 기대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지난 시즌에 이제 조승아 선수가 워낙 멋진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또 한 번의 초단 돌풍 너도 나도 이번엔 내 차례다라고 외치고 있지 않을까.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뭐 김경은 선수도 있고 허서연 선수, 김민정 선수 다 이제 초단 돌풍을 일으킬 수 있는 선수들 아니겠습니까? 네. 자, 과연 어떤 선수가 활약하면서 이름을 빛내게 될지 그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참 평범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다음에 흙이 둘 수 있는 자리가 일단은 이 자리가 눈에 확 들어오고요. 이 자리는 백이 벌렸을 때에는 침입이 통렬해지고 흙이 뒀을 때에는 귀의 뒷맛을 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한 벌림이 아니라 다음을 엿보는 그런 벌림 수가 되기 때문에 꽤나 가치가 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두 선수 모두 초읽기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네. 1분 30초, 2분 가량 남아 있으니까요. 이제 곧 시작됩니다.
두 선수의 기풍이 조금은 상이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권주리 선수의 좀 이 날카로운 공격 본능을 김혜민 선수가 어떻게 두텁게 막아내느냐, 그런 싸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과 방패의 싸움이라고 흔히 말하는데 딱 네, 그런 건가요? 딱 그렇죠. 여자 바둑리그는 이제 창이 많은데요. 김혜민 선수는 그래도 방패 쪽에 가까울 것 같습니다. 네. 여자 바둑 리그에서는 이 전투적인 성향의 바둑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네. 그리고 이 기사들이 보통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기풍이 변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네. 김혜민 선수는 입단 무렵부터 지금까지 기풍이 좀 한결 같은 것 같아요. 저보다 입단 선배인데요. 저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입단 선배인데 네. 제가 입단했을 때도 뭔가 기풍이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소소의 연구실에서 신예 기사들의 모임이죠. 그 충암연구실 소소의 리그전 뭐 이런 걸 통해서 이 선수와 대국도 뭐 여러 차례 했었고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성적이 꾸준히 나지 않으면은 사실 그 기풍을 유지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요. 네, 자신의 색깔을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잘 고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선수의 그 색깔에 휘말리게 되면 뭐 헤어나올 수가 없죠. 네. 김혜민 선수는 시간은 오래 지나긴 했습니다만 예전에는 남자 리그에서도 뛴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팀이 포스트 시즌에 진출했을 때 그 포스트 시즌에 등판을 해서 초일류 기사를 꺾기도 했었고요. 활약이 어마어마했던 선수입니다. 산전수전, 뭐 공중전까지 다 겪은 선수입니다. 권주리 선수 자신의 색깔을 또 한 번 드러내면서 압박을 가합니다. 저 자리도 좋은 자리네요. 이수가 좀 더 뭐랄까요, 수동적이라면 이수는 능동적이죠. 상대의 돌에 기대면서 여기 모양을 키우고 있습니다. 백이 지금 흙이 안 돋다고 상변을 다가가는 건 어떤가요? 이수는 뭐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런데 아마 이렇게 날일자를 씌우고 이쪽을 나올 때 또 씌우고 계속 공격을 가다가 백이 이제 타개가 된다고 하더라도 흙이 다시 한번 이런 곳을 한 칸을 뛰면 상변 모양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럼 중앙 쪽을 받는 게 나은 건가요? 그냥 밋밋하게 둔다면 이제 항상 일감이라고 표현을 하죠. 뭐 이런 데를 한 칸 뛰거나 하는 게 있지만 네. 보통 기사들은 일단 밋밋한 것보다는 그래도 좀 더 효율적인 수를 찾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에서 좀 다른 수법을 생각하고 있을 것 같고요. 이제는 두 선수가 30초 가량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 정석 형태가 나왔을 때에는 특히 이쪽에 백돌이 약할 때 백은 이 부분에 항상 이 생환 수단이 있습니다. 웬만한 상황에서는 손해이기 때문에 잘 사용이 되지 않지만 여차하면 이쪽을 찝고 하나, 이렇게 받을 때 여기를 셋. 붙이는 게 넷, 다섯, 늘상 이 형태에서 나오는 맥점으로 이제 연결하는 수단이거든요. 아홉, 그렇기 때문에 뭐 엄청나게 위험하거나 그런 돌은 아닙니다. 네. 한 템포 빠르게 삭감을 들어가네요. 안정을 시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안정되지 않았는데 들어갔습니다. 역시 우변에 수단이 있기 때문에 이런 수도 나오는 거겠죠? 그렇죠. 그것은 분명히 큰 영향을 미쳤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항상 김혜미 선수가 지금 이쪽 부분을 뭔가 노릴 만한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데를 가면 뭐 이쪽 화점을 갖다 붙이는 것과 이쪽을 붙이는 것 여러 가지를 노리면서 크게 그 기분 나쁜 형태를 찔러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쪽과도 좀 연관이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재미있는 것이 권주리 선수가 칼을 빼들었는데 네. 아랑곳하지 않고 적진 속으로 더 들어갔습니다. 권주리 선수에게는 많은 자극이 될 것 네, 같은데요. 좀 자극되죠. 삼십 초. 하나, 둘, 셋. 자, 이제 두 선수가 촐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우선은 고분이 받아줬어요. 네, 당장은 뭐 먼저 간다고 해도 한 방에 봉쇄하거나 이런 건 없기 때문에 받아주는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이쪽 어딘가 한번 가고 싶습니다. 어차피 이곳은 백이 호구로 막더라도 흑이 들여다보는 자세도 꽤 괜찮기 때문에 이쪽을 가서 좀 양쪽을 좀 노려보고 싶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더 적극적으로 둡니다. 좀 더 이제 이쪽으로 어차피 한 방에 연결이 안 되면 이쪽으로 내몰고 나서 예를 든다면 뭐 이런 식으로 내몰다가 자연스럽게 가르고 나오는 이런 작전이 이제 흑의 구상인데 백도 30초. 하나, 지금 이쪽 뭔가를 노릴 셋, 타이밍이 넷, 나올 수도 있고 다섯, 여섯, 일곱, 작전 선택의 여덟, 기로입니다. 아홉, 열. 4번 남았습니다. 네, 그 선택을 좀 더 미루는데요. 지금은 백이 뭐 이런 데를 갖다 붙이거나 혹은 좀 어렵지만 제 느낌에 그 남자 초일류 기사라면 이쪽 두 칸 사이 뭔가를 지금 생각해 볼 타이밍일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은 30초. 박정환 구단이라고 할지라도 지금은 한눈에 그 뒤의 변화가 완벽히 보이지 않는데 다섯, 어떨지 여섯, 모르겠습니다. 네. 일곱, 너무 어려운 변화가 돼서 일단 평범하게 갑니다. 그 느낌은 이 부친수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여기는 백이 먼저 둔다고 하더라도 모양이 그렇게 나오는 자세가 아니기 때문에 자칫 잘못했다면 상대에게 좀 흐름을 주는 그런 느낌이 나올 수 있었거든요. 어떻게 진행될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수가 무난한 한 칸 팀이라면은 권주리 선수도 붙였을 때에는 이수의 30초. 진행을 생각을 하고 넣겠죠. 둘, 셋, 글쎄요. 넷, 다섯, 좀 확답을 드리기 어렵네요. 제 건지리 선수 머릿속을 여덟, 정확히 읽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네. 4번 남았습니다. 어려운데요. 저렇게 한 번을 보냅니다. 지금 김혜민 선수가 이쪽 결정을 안 지었잖아요. 이것은 여차하면 여기 나가는 것과 혹은 뭐 이쪽 건너붙이는 것, 이쪽 저쪽을 보는 겁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우선은 한점 쪽입니다. 일단 이쪽을 좀 방어하는 의미가 있죠. 다음에 여길 넘어가는 게 워낙 크기 때문에 백이 여길 두면 흑이 넘어서 이건 흑이 만족입니다. 강하게 둔다면 그래서 이쪽 내려서는 수인데 과연 여기까지 갈 수 있을지. 30초 하나, 둘, 이렇게 된다면 셋, 권주리 선수도 네. 이제 이쪽을 다섯, 째고 나오면서 여섯, 일곱, 서로 여덟. 확실한 공격과 타개가 되겠죠. 내려섰습니다. 워낙 큰 자리이기 때문에 거길 당할 수는 없습니다. 삼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중앙은 밀어가는 걸로 두어갔습니다. 네, 지금 밀고 나왔고 이쪽 부근은 권주리 선수가 아직 신경을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데를 지금 갖다 붙일 수 있거든요. 여기를 두면 먼저 여기 단수 치고 따내면 이쪽을 나와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진행. 흑도 모양이 좋지가 않죠.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먼저 교환하나요? 나간다는 뜻일지 이쪽 붙이는 거 노릴지 아직은 뭐 예측하기 어렵습니다만 건주리 선수가 지금 가장 머릿속으로 잘 되는 그림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일단 이런 형태에서 흙이 들여다볼 수 있다면 그 타이밍이 나온다면 이수를 자연스럽게 커버하기 때문에 그건 흙이 괜찮습니다. 단지 흙의 입장에서는 좀 욕심내고 싶은 것이 여기도 하고 여기도 양쪽 하고 다요. 네, 다 하고 싶은데 30초. 만약 여기를 둔다면 백도 단수 쳐서 일단 버티겠죠. 오, 늘었어요. 네, 강공입니다. 그럼 백은 붙이는 것밖에 이제 노릴 게 없어지는 건가요? 붙이고 나서 과연 연결까지 가능할지 이쪽 형태만 보면 백이 답답하긴 하거든요. 백도 그래서 이수로는 일단 여기를 건너붙이는 것이 좀 일감에 가까웠는데 이쪽이나 어딘가 좀 가볍게 행마를 하고 싶었는데 지금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서로 그냥 30초. 하나, 계속 고해요. 둘, 셋. 붙였습니다. 약간 흙이 편하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한 칸이 마음에 들지 않네요. 여기를 30초. 늘고 연결은 가능할 것 같은데 셋, 넷, 다섯, 연결 정도는 여섯. 어떨지. 일곱, 여덟, 아홉. 여기를 두면 흙은 따내고 백이 재차 확실하게 연결하는 그런 정도의 진행이 될 것 같거든요. 묘한 타협입니다. 두 기사가 계속 앞만 보고 달려가고 있는데요. 과연 상변의 진행 여섯. 어떤 식으로 마무리가 될지 잠시 후에 함께하겠습니다.